안녕하십니까. 예, 김현석입니다. 작년에 이제 2026년 대비로 해서 작년 제가 이제 12월인가 11월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제 책이 업그레이드가 좀 안 돼갖고 다른 분 전인 선생님 책으로 이제 일단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6년 이제 하반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상반기는 하반기 시험제 대비로 해갖고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찍는 거예요. 근데 기본 강의는 이제 요번에 찍는 거는 이론 중심 강의예요. 그래서 제 책에는 이제 이론, 판례, 법령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론 중심 강의로 해서 약간 초보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요번에 이제 잠깐 강의 듣고 이렇게 3월달에 시험 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이론적 체계를 좀 더 잡고 싶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비로 해서 일단 판례는 빼고 이론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이론에는 그 판례의 주된 이유들이 있어요. 각 파트들, 뭐 예를 들면 재판청구권에서 재판청구권의 본질은 이거다, 심사 기준이 이렇게 한다,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 내용들이 다 이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을 보면 4개 지문 중에서 한 개 지문은 꼭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한받는 기본권 그건 별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뭐 교육받을 권리란 뭐다, 그 성격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문화국가 원리는 뭐다, 이렇게 그 성격 같은 게 한 지문 내지는 2지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위헌이냐 합헌이냐라고 하는 거 있죠. 그 판례의 내용이 이제 2지문 내지 3지문, 거기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정답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판례 결론으로 나오면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해서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이론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론 공부를 하면 요 파트의 성격을 이해를 하면, 요 파트는 그래서 예를 들면 입법 형성이 넓어지니까, 입법 형성이 넓어지면은 그 법률을 통제할 때 헌재가 함부로 위헌 결정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입법주를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헌론 판례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는 내가 모르는 파트가 나오면은 거의 합헌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몰라도 대충 이렇게 찍어 넘기기도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이론은 먼저 커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강의가 한번 끝나면 그다음 이제 판례 중심 이론 강의, 판례 중심 강의라고 그래갖고 요 책에 나오는 판례만 중심으로 이제 결론이죠. 위헌이냐 합헌이냐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앞에 판례의 주된 내용 이론들 있죠.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 결론만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 강의가 된 사람들은 판례 중심 강의를 들으면 좋고, 그 다음에 기본이 안 돼 있고 이제 처음 진입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제 막 진입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왜 한 12월 달에 시작해갖고 3월 달 시험 한번 봐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요 강의가 맞고요.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 시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판례 위주 이제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그거는 성격에 따라서 맞게끔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찰 시험 문제가, 경찰 헌법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이 50점 만점이라서 우습게 보는데, 50점 만점도 어차피 그냥 다 총합으로 합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뭐 우습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리고 경찰 헌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다른 시험 문제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갖고 원래 경찰 시험 처음에 이 책을 이제 2022년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에드윌 거기다가 책을 이제 썼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하고 책은 제가 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주변에서 또는 그 출판사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주변에서 경찰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이 어렵게 나오면 너무 손 못 대니까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 굉장히 쉽게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쉽게 써달라, 그리고 양을 막 줄여달라, 막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들어갈 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갖고 아무튼 줄인 대로 줄여서 쓰긴 썼어요. 그래서 경찰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뚜껑을 딱 열었더니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막말로요, 한 7급 시험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7급 헌법보다 훨씬 어렵고, 그다음에 5급 행시보다도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나오는 그 난도 자체가. 그리고 제가
지금 3월 14일 날 시험 보죠. 근데 3월 7일 날 5급 행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5급 행시에서 이제 문제 나온 거에서 우리 기출됐던 문제들 빼고 최근 판례 됐던 문제는 제가 지금 그 작업 그 자료실에다가 학원 자료실이라든가 제 카페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앞에 바로 우리 앞에 봤던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그 최신 판례는 우리 시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보라고 올려놨는데, 문제 전체 유형으로 보게 되면요, 경찰헌법이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찰헌법의 난도는 2022년서부터 지금까지 1년에 2번씩 해서 8회 쳤는데요. 거의 중급 이상이에요. 중상 난도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러니까 풀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원래 기본권 침해에서 제한과 침해를 구별을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자세히 하겠지만, 제한이 돼야 그 다음에 과잉금지원칙 심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과잉 침해면 위헌이고 과잉 침해가 아니면 합헌이거든요. 근데 보통 시험은 그냥 위헌이냐 합헌이냐 요게 다 그렇게 나오지, 이게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냐는 정말 그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어렵기로 소문난 국회직 시험 뭐 요런 시험에서만 나왔지, 다른 시험에서는 아예 안 나왔었어요. 근데 경찰 시험은 2022년 그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8회 동안요, 그런 문제가 꼭 두세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이게 제한되는 기본권이 이다 아니다 해서 그 제한되는 기본권이 결론으로 가서 합헌이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 판례가 있으면, 아니면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 갔으면요, 이게 제한을 받았으니까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결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한되는 기본권이다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쉬워요. 그건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막 청구인들이 주장을 해와서 A 기본권, B 기본권, C 기본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A 기본권은 제한되는 기본권이 아니니까 심사할 필요가 없고, B하고 C 기본권만 제한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요 두 기본권만 심사한다, 요렇게 들어가는 판례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결론은 B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C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이 결론을 이제 보게 되는데, A 기본권은 제한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판례 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만 보면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런데 내가 좋다 이거야, 나온 거 좋은데 거기다 정답을 걸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 시험에서 거기다 정답을 걸어버리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거기다 정답을 걸면 안 되는데 걸어요. 거기다 정답을. 그게 꼭 한두 문제씩은 거기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라든가 이제 강의 들을 때라든가 그러면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복습으로 기출문제 풀어보거나,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체감 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시험장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이 이제 좀 널널하니까, 우리가 흔히 공부할 땐 시간이 널널하니까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지문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공부하면은 보통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에서 막 10분씩 써요. 보통 그렇게 차근차근 풀고 이제 외우고 막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는 한 문제에 1분씩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지문을 읽어 나가는데 거의 한 20초, 10초? 10초에서 20초 안에서 20초도 아니구나. 한 15초. 그죠? 10초에서 15초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 시험이 지문도 길게 나와요. 내가 이거 진짜 양심 없다. 그래갖고 판례 그에 있는 그 지문을 그냥 뚝 띄워다가 그냥 내갖고요. 지문도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빨리 읽어나가면서 그게 제한되는 기본권이 아니어서 한두 문제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이 그 속타는 맛이죠. 막 시간은 없는데 막 이게 빨리 풀리진 않고, 그러면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풀리면 되는데 그 다음 문제도 또 애매하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막 온몸에 막 그 땀이 막 송글송글 나면서요, 막 부들부들 떨려요, 진짜. 그래서 그게 이제 체감 난도가 돼서 그렇게 한번 당황을 해버리게 되면 다른 문제들도 전부 다 놓치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그리고 빨리 읽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를 해요. 그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빨리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서 풀면은 맞추는데, 빨리 읽어서 풀면은 틀린다고 하게 되면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아직 좀 더 단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게 시험장 들어가서 나오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냥 막 널널하게 풀다가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서 갑자기 빨리 푼다. 요게 힘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좀 빨리 읽고 빨리 풀어나가는 이제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거 보실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기출 강의할 때 또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기출 강의할 때 기출 문제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탁탁탁 맞냐 안 맞냐 해서 그냥 빨리 읽고서 그 해결해 나가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기출 문제 강의할 때 제가 기출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할 때 그러한 방법들을 빨리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너무 나태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태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루즈하게 한다고요. 공부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내 실적, 공부한 그 노력에 대한 성과,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의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공부를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이 경우. 그래서 조금 이제 문장을 좀 빨리빨리 읽어나가려고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는데, 그거는 문장 자체에서 단어라든가 문장의 내용을, 내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이게 빨리 읽고 내게 되는 거지. 뭐 단어 막 키고 막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면은 그런 그냥 시간만 그냥 쭉 시간 때우느라고 막 빨리 읽고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강의 필요해서 강의로 이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빨리 읽어나가면서 이제 자꾸 습득을 하는 건데, 공부를 하실 때요.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나가는 속독 능력, 독서 능력, 그거를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내 공부 시간과 그 다음에 공부할 양 같은 거를 갖다가 좀 전체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할 때 제일 이제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그 성과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 관리들을 잘 못해요. 시간 관리를.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 오늘 오전, 오후, 저녁이 있어요. 저녁이 있으면 이게 원래는 하루에 학원 강의를 듣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는요, 하루에 한 과목을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만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예습을 뭐 살짝 하거나 그다음에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탁탁탁탁 끝나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과목이니까 하나, 둘, 셋, 6일 주고, 그죠? 요 빨간 날은 쉬는 날이고요. 빨간 날은 쉬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그동안에 진도가 밀린 걸 좀 보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밀고 나가면 나중에 이제 과부하 걸려갖고요, 이제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통으로 쉬지 마시고 한 3분의 2만,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저녁 조금 한 8시 정도까지 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공부를 위한 뭐 준비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 하루는 좀 쉬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헌법, 그 다음에 경찰학, 형법.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루에 하나 듣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커리큘럼을 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실강을 하다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보강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강을 하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이제 헌법 이렇게 듣고 하게 되는데, 갑자기 헌법이 보강한다고 그래갖고 이날 오전에 수업이 있으니까 여기서 헌법이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경찰 선생님도 나중에 뭐 보강한다고 그래갖고 뭐 일로 치고 들어오고, 형법 일로 치고 들어오고, 어디 갔냐? 형법 일로 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헌법 일로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갖고 하루에 한 2타임 정도를 강의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하면은 요 계획대로 쭉 이제 짜서 나가면 되는데, 실강을 듣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 경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그때 하루하루 그때 이제 계획을 빨리 밀고 나가야 되는데, 자, 이때 내가
그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이때 복습을 할 때 내가 이걸 과연 복습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갖다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먼저 봐야 돼. 이 조감도를. 내가 오늘 배운 거를 복습을 다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전체적인 조감도를 갖다 세워놔야 되는 거죠. 이쪽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진도가 만약에 한 뭐 50페이지 정도 나갔다고 칩시다. 오늘 진도 50페이지 정도 나갔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두 타임에 50페이지를 한번 쭉 다시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그 강의 들은 거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보거나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그 해당 파트 한번 풀어갖고서 어떻게 나왔나 보고, 요게 진짜 가장 좋죠. 이 내용들이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 50페이지를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하면 지금 남은 여기가 시간이 4시간 대충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쪽이요. 그래서 오전에 9시서부터 해서 이제 1시에 강의 끝나면 그다음에 밥 먹고 그다음에 2시에서 6시까지나 아니면 2시에서 5시 반 뭐 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좀 쉬고 여기 뭐 6시 30분이라든가 6시 30분부터 해서 뭐 한 10시 30분까지 이렇게 해 갖고 한 4시간, 8시예요. 총 8시간 아니면 한 7시간 정도. 7시간 정도가 이제 내가 복습 시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요. 8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러면 요거를 내가 읽어 나가야 되는데 내 독서 능력이 한 시간에 몇 페이지를 읽느냐. 요거를 알아야 내가 오늘 이걸 전부 다 예습을 할 수 있는, 복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한 시간에 몇 페이지 정도를 읽어나가는 독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어렸을 때서부터 책을 좀 많이 읽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 독서 능력이 좀 빨라요. 좀 읽어나가는 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만화책이나 그냥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그냥 그 축약된 단어들 축약된 문장들 있죠? 그런 것만 읽고 킥킥거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정식적인 어떤 학문적 문서로 된 그 쭉 줄글로 된 거, 이거 읽어나가는 게 거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뭘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고 막 읽어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이쪽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자기 능력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공부 처음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거는 나중에 점점 빨라집니다. 이제 그 한 3개월 정도 축달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한 1.5배, 2배씩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걸 알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기본적으로 1시간에 10페이지를 읽는다. 근데 보통은 한 8페이지 정도 읽는다 쳐요. 그러면 내가 1시간에 8페이지 정도를 읽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50페이지를 갖다가 내가 읽어 나가려면요. 6, 8, 48. 6시간. 그죠?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오늘 배운 거를 내 읽는 속도로 쭉 한번 읽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 때 들었던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이라든가 이거 잘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막 쳐놓고 있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6시간이면 우리 보통 여기서 지금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의 복습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또 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6시간, 지금 내가 1시간에 8페이지를 읽는 게 그냥 앉아가고 쭉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6시간을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공부하다가 잠깐 나가서 뭐 담배를 한 대 피거나 뭐 아니면 뭐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뭐 친구하고 뭐 잠깐 바람 쐬면서 좀 잡담을 하고 들어오거나 잠깐 쉬었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쉬는 시간이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약한 사람들은 보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쉬고 그다음에 또 5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쉬고 요 텀을 가져야 되고요. 또 집중력이 조금 이제 집중도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쉬고 요 텀을 갖다가 이제 자기만의 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사람들은 이 앉아 있는 시간도 좀 길어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앉아 있어도 집중력이 틀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공부를 그동안 잘 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중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집중 낮고 막 그냥 한 30분, 30분 되면 막 딴 생각 나오고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꾸준히 앉아가 공부하는 그 엉덩이 무게가 좀 나가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그럼 보세요. 그냥 평균적으로 내가 1시간을 갖다가 버틸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1시간 공부하고 한 10분 정도 쉬어요. 10분. 그다음에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그다음에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6시간을 읽어서 지금 한 50페이지 정도를 읽어 나갔단 말이죠. 이 경우가. 그럼 보세요. 아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시간을 내가 잡아놨는데 실제로 요거를 갖다 공부할 때 내가 드는 시간은 중간에 쉬는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6시간 하고 50분이 있어야. 그러니까 약 1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이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니까. 물론 쉬는 시간을 더 줄이면 훨씬 더 빨리 끝나겠죠. 네, 오늘 그 일과가. 그러면 6시간 50분이니까 7시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 딱. 그리고 조금 남아. 요렇게 들어가면. 근데 만약에 이게 80페이지, 뭐 오늘 80페이지 나갔다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80페이지를 나가 버리게 되면 내가 읽는 속도가 8페이지면 이게 10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10시간. 그러면 10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내가 지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은 7시간, 8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 모자르죠. 그죠? 거기다가 아까 요렇게 됐잖아. 아까 10시간을 가야 되는데 10시간이면 어떻게 돼? 중간에 9번, 90분 정도가 쉬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거의 11시간하고 30분이 있어야 내 능력상 차근차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가는 사람들은 보세요. 이거는 내 능력의 한계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의 두께가 이제 이렇다고 칩시다. 자, 요게 한 80페이지라고 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최대한 해갖고 나는 8페이지씩 해갖고 8시간을 충분히 했으니까 64페이지 정도를 읽었겠죠? 한번 요 정도 읽었겠다. 그죠? 요 정도. 이 정도. 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다음에 또 한 80페이지를 나가잖아요. 이제 만약에 다음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잘못하는 거,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오늘 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오늘 진도가 80페이지 나갔는데 내 능력상 나는 한 60페이지 정도밖에 못 읽었다고. 그러면 20페이지를 남아요. 이 20페이지가 남는 거는 내가 게을러서 남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상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체는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또 만약에 80페이지가 나간다고 칩시다. 뭐 꼭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죠? 80페이지가 나간다고 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어저께 이제 복습을 할 때 어저께 끝난 데서부터 복습이 들어가요. 대부분들이 끝난 데부터 복습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어차피 최대한으로 내가 8시간을 나갔다 최대한으로 해도 60페이지 정도밖에 못 읽는 게 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40페이지 여기 절반 되겠다. 그죠? 요쯤 온다고. 요쯤. 그죠? 그 다음에 또 80페이지가 나가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여기서부터 가요. 여기서부터 가면 60페이지니까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한 번만 더 가면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더 가면 80페이지 나왔죠? 나는 60페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복습이 또 여기서부터 물고 나오면 요거야. 완전히 벼요. 그래서 이렇게 비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비다 보게 되면 종강했는데 나는 한 여기까지밖에 못 읽고 있는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온 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못 봐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 들어가면 나 여기 못 봤는데,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순을 안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거 세 과목을 채워야 되니까 채운다고 하고 한 2달 쉬어요.
혼자 이제 집에서 뭐 인터넷 한다거나 강의를 이제 안 듣고 막 혼자 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읽고 왔는데 그 벌써 기출이 기출이 이만큼 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난 기출을 해야죠. 그 했는데 여기서 뭐 이제 그다음에 모의고사 풀고 있어. 나는 기출 문제 거의 봤어. 그 모의고사 다 끝났어. 여기다 자 이제 상반기 종강합니다. 그 나는 아직 그 모의고사 못 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늘 막 늦게 쫓아가는 거죠, 늦게. 그러니까 그 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쪽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우리가 딱 한 번만 보고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번 보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판례 중심으로 첫 번째는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두 번 돌아가고 그 다음에 기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경우가. 그러니까 이때 요거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날 진도가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서부터 물고 나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한 5페이지, 10페이지 살짝 남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물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복습도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항상 나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씩이 남겠지. 물론 이분이 꾸준히 이렇게 80페이지 나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요렇게 남는다고. 근데 보세요. 중간중간 땜빵으로 남는 거하고 뒤가 완전히 통째로 비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중간중간이라도 나는 이 책을 웬만큼은 끝까지 웬만큼 거의 다 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내가 빵꾸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하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하고 어떤 게 높겠어요? 이게 훨씬 높죠. 이거는 내가 진짜 많아봤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를 내가 놓칠 거라고. 여기는 10문제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난 별로 그래 막 놀지도 않았고요. 열심히 했는데 꼭 시험만 보면은 이상하고 내가 모르는 거 나오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복습을 하실 때에도 내가 읽고 다음날 이걸 또 복습으로 들어갈 때 내가 못 읽은 부분을 일단 놔두고 그 다음날 진도 나간 데서부터 따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요거는 그럼 언제 보느냐? 요거는 다른 과목들에서 만약에 헌법이 갔는데 뭐 형법이라든가 경찰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50페이지 나가고 얘는 80페이지 나가고 여기서 남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 다음날 경찰학을 갖다가 보고 헌법은 80페이지 나가고 20페이지 남아 있었는데 경찰학은 오늘 50페이지밖에 안 나갔네. 그래갖고 한두 시간이 남네. 그러면 그때 여기서 땀빵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일주일 시간을 여기서 끌어다 쓰고 이렇게 끌어다 쓰고 왔다 갔다 해서 맞춰갖고서는 딱 그 진도를 맞추는 거는 자기가 한 시간에 몇 페이지 정도를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내가 어느 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내가 밀리지 않냐고 내가 시간을 관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려서 나가면 불안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난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냐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자학하게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 능력이고 여태까지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은 나의 업보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해나가면서 자꾸 극복해 나가는 사람하고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는데 계속 진도에 치이고 시간에 치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순수히 공부만 해도 뭐 지금 따라갈까 말까인데 나 중간에 한 4시간 알바 가야 돼.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알바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하면요. 이 공부 기간도 다른 사람들은 이때서부터 열심히 막 하나도 안 하고 여기 공부에 전념해갖고 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1년 만에 붙는다고 치면 내가 중간중간에 알바하고 뭐하고 내 생활비 보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길겠죠. 공부 기간이.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진입할 때 각오를 하고 들어야 돼요. 2년 내에 승부 본다. 1년 내에 승부 본다. 근데 보통 학원에다가 물어보니까 한 8개월 정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8개월 정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어느 공부 머리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8개월이면 되는데 나는 한 1년 6개월 잡아야겠네. 나는 내 개인적 사정이 좀 있어갖고 나는 한 2년 정도 잡아야겠다. 라고 하시고 이게 됐을 때는요. 여기서 딱 결정을 빨리 하셔요. 떠나둬요. 안 되면. 내가 이거 1년 만에 내가 이건 승부 본다 그랬는데 승부를 못 봤어. 졌어. 그러니까 떨어졌어. 그러면 빨리 떠나든가 아니면 정말로 마지막 배수전을 치고 6개월 한 번만 시험 더 봐본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진짜 떠나셔야 돼요.
이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기의 생활 패턴과 자기 독서 능력을 다 점검해 갖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때 한 6개월 정도, 한 번 정도 더 도전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떠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여기에 이제 매달려 갖고요. 우리가 노량진 신선이라고 그래요. 노량진에서 아주 그냥 터줏대감처럼 그냥 노량진의 전역을 다 아는 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 그 다음에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짜려면 일단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시간에 몇 페이지 정도 이것도 그냥 또 시간 잰다고 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의미 강의를 듣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거 하고 넘어가면서 이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 속도요. 그거를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시고 그걸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도 복습을 다 못 따라갔으면 이걸 어디서 메꿀 건가를 갖다가 자기가 일주일 시간표 중에서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못 메꾸겠다면 이제 그 다음 편법을 써야죠. 그 다음에 또 편법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읽는 게 아니라 어디만 읽는 거예요? 나는 남는 거 싫어. 20페이지 남는 거 싫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디만 있냐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강사분들이 여기 조심해야 된다. 요거 아주 잘 나와야 하면 거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다 줄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괄호로 크게 툭툭 쳐놓고 그다음에 그 제목 아니면 거기 해당하는 제목 있잖아요. 제목에다가 이렇게 칠해놓고 복습을 할 때 거기 먼저 읽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강사분이 중요하다고 한 부분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먼저 읽어요. 먼저 읽으면 아무래도 그날 진도에서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편법도 내가 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그 페이지를 읽어나가는지를 알아야 편법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쉬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그 막연한 공부 방법은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그때도 기출문제는 다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답지만 탁탁탁탁 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탁 체크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면서 자꾸 단련하는 거 계속 반복해갖고요. 나중에 시험장 들어서 그 문장 딱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탁탁 체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지. 기출문제 가지고 시험 문제 풀듯이 막 하나씩 해갖고 풀어서 1번 내가 1번 찍었는데 정답 보니까 틀렸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기출문제 1년 봐도 못 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는 방법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실전적으로 시험 문제 풀듯이 풀어보는 거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모의고사하고 그리고 흔히 실전 모의고사 뭐 진도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하고 그 답안지 다 작성해 갖고요. 그 주어진 시간에 딱 답을 냈을 때 답안지 냈을 때 몇 점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채점하면서 이걸 왜 틀렸지 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천천히 풀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빨리 풀었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험장 들어가면 또 틀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 체크해놓고 이제 완전히 암기하고 이런 식의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가시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우직하게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쭉 읽는 게 아니고요. 탁탁탁탁 내 능력에 맞게끔 내 시간에 맞게끔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첫날 첫 시간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는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 우리 좀만 쉬었다가 이제 헌법 무언가를 갖다 개념 정리하시고 그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